안녕하세요. 금일 비트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급락이 진행되면서 알트코인들의 추가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전체 5파동의 형태로 중장기 우하향할 수 있는 시장이다. 1월 중순까지 도미넌스의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도미넌스의 하락으로 인해 알트코인 역시 1월 중순까지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지금부터 도미넌스에 관해서 집중해야 하는 자리는 이번 하락을 통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11월 15일에 저점을 다시 이탈하게 된다면요. 아주 강한 3의 3파 도미넌스의 하락이 나오면서 알트코인의 급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 자리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자, 못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돌파할 확률이 높다. 이 자리에서 도미넌스 단기 반등이 반드시 알트코인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일단 1월 중순까지 알트코인의 상승 추세가 보인다. 비트코인은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 일단 방향 자체는 모호한데요. 비트코인 자체만 놓고 보면 횡보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자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일단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위치에서 첫 번째 반등을 보았던 이유는 좀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제한 삼각수렴입니다. 자, 무제한 삼각수렴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패턴은 아닌데요. 일단 비트코인은 전체 상승 이후로 되돌림, 그리고 상승 다이버전스의 중첩과 함께 해당 위치에서 상승이 진행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잡아드리고, 그 다음 비트코인은 44.4K에서 조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임펄스로 보기에는 모양이 맞지 않죠. 자, 첫 번째, 해당 구간이 무제한 삼각수렴이다. 전일 멤버십 영상을 통해 무제한 삼각수렴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알트코인들 카운팅 말씀드린 이후에 전체적으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먼저 이 무제한 삼각수렴이라는 것은 제한 삼각수렴, 그 일반적인 삼각수렴의 모든 규칙을 준수합니다. 다만 간단하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패턴은요. 삼각수렴의 마지막 2파가 AC 추세선을 이탈한다. 이탈하면서 상승이 나오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요. 상승의 폭에 제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상승의 폭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일반적인 삼각수렴에서 돌파 상승이 나올 때는요. 일반적인 삼각수렴 구간 이후에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 이후에 돌파 추세가 나오게 될 때에는 이 첫 번째 파동은요, 제한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삼각수렴에서 우리가 상승을 기대하는데 이 첫 번째 상승 파동은 A파의 크기 4 또는 A파의 120% 선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동 자체가 제한된 상태에서 상승이 나오고 되돌림이 나온다. 그리고 1, 2파 국면 이후에 3파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제한 삼각수렴. 일반적인 삼각수렴은 모두 제한 삼각수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첫 번째 파동에 상승의 폭 또는 하락의 폭이 제한된다. A파에 준해서 제한됩니다. A, B, C, D, E에 A파에 준해서 제한이 되는데 이것을 제한 삼각수렴이라고 글렌 릴리가 구별을 해 두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제한 삼각수렴과 다르게 무제한 삼각수렴 이후의 상승은 제한이 없다라고 글렌 릴리가 이제 구분을 해 두었는데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크게 효용성이나 실리를 찾기는 어려운 패턴입니다.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고요. 굳이 제한과 무제한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중에서 이제 유의미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이 파동에서 AC 추세선을 깨는 무제한 삼각수렴이라는 패턴이 엘리엇 파동의 이론 내에 존재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그나마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규칙이나 특징들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굳이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무제한 삼각수렴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라면 이 위치에서 첫 번째 조정을 43.5K에서 마무리를 지은 것이다. 그래서 이 위치를 깨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형태로 비트코인은 추가 조정 없이 곧바로 46K 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러한 카운팅을 전제할 때에는 다음번 43.8K를 다시 돌파한다면요, 시장은 광기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요, 해당 구간에서 터미널 패턴, 즉 다이아고널 패턴을 발견했는가가 중요합니다. 해당 위치에서 이와 같은 추세선 작도를 하셨는가? 첫 번째 1, 2, 3, 4, 5 절단에서 리딩 다이아고널, 이후 A, B, C의 형태로 이 작은 1시간 차트상의 작은 무빙 속에 소파동으로서 1 리딩, 2 지그재그, 1, 2, 3, 4, 5의 형태를 카운팅을 하였는가? 이러한 부분이 엘리엇 파동을 어느 정도로 숙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짓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 즉, 해당 구간에서는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무제한 삼각 수렴의 가능성, 두 번째 선도세기형 1, 2, 3, 4, 5, A, B, C,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카운팅을 볼 때 비트코인이 반드시 조정으로 나갈 이유는 없겠다. 첫 번째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 간단하게 카운팅을 무시하고 이 자리부터 상승 출발이라면요, 상승, 조정, 마무리의 가능성이 충분했던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와 이 자리는 실제로 선물 시장에서 교란을 주기 위해 위아래 휩소 가능성이 존재한다. 여기서 위로 한번 주고요, 아래로 한번 건드리면서 위아래 모두 건드리는 삼각수렴 구간의 휩소 무빙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가 세 번째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의 가능성을 놓고 볼 때 알트코인의 롱 포지션을 홀딩하는 것 또는 신규 매수를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합리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의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죠. 멀티버스 X도 카운팅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어제 말씀드렸던 카운팅대로 올라가고 있고요. 스택스 삼각수렴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이 자리에서 A파 이탈하면서 조정 C 하락이 나올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C 하락 위치에서 반등. 그러나 이 자리가 전체 큰 삼각수렴이라면 수렴 구간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고, 수렴 이후에는 추가 상승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깨서는 안 되는 자리는 1,900원이다. 말씀드렸던 경로 패턴대로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니어 프로토콜도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요. 여전히 상승값을 내포하고 있다.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트코인의 무제한 삼각수렴 가능성과 선도세 기형, 다음으로 선물 시장에서 나오는 위아래 스탑 무빙, 이 세 가지를 고려할 때 지금 상승이 조금만 더 진행이 되어줘도 비트코인은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국면이다.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제한 삼각수렴은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복합 조정 WXY의 Y파, WXYXZ의 Z파, 삼각수렴의 B파,
그리고 삼각수렴 내에 A, B, C, D, E에서 다시 삼각수렴이 나오는 삼각수렴 내부의 삼각수렴 구간에 나올 수 있습니다. 무제한 삼각수렴은요. 그러면 무제한 삼각수렴이 지금 나온 이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ABC의 B파는 아니거든요. WXY의 Y파도 아닙니다. 이 자리가 복합 조정 구간으로 무제한 삼각수렴이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파동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죠. 그러면 여기서 라이트 룩 개념을 적용을 해서 1파, 2파 무제한 삼각수렴일 경우의 가능성의 카운팅입니다. 3파에서 4파를 이와 같이 부여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마지막 5파동을 1, 2, 3, 4, 5의 형태로 5를 달성하는 그러한 카운팅이 무제한 삼각수렴을 위치시키는 카운팅으로서 가능하다. 이것은 1시간 차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날 차트였다면 불가능합니다. 시간 프레임이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엘리엇 파동의 규칙을 보다 덜 준수하게 되는 케이스다. 그리고 삼각수렴의 1사파 중첩에 대해서 글렌닐리는 어느 정도 이 중첩을 허용하는 경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라면 1파와 4파가 겹치는 임펄스의 1, 4파 중첩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자리가 무제한 삼각수렴이라는 것과 4파에서는 A, B, C, D의 E의 마지막 종결 지점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갔다라고 했을 때에 1사파 중첩은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의미가 있는 구간이었고요. 어쨌든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하락이 알트코인의 상승을 강하게 암시했던 구간이었다. 자, 그래서 이 자리가 쐐기형이었다면 다음번 돌파 시에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을 해석하는 세 가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원화 차트 기준으로요. 이만큼의 조정도, 단 1%의 조정도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깨지게 되면 한 3%에서 4% 정도의 조정은 감안을 하셔야겠다. 네, 그래서 알트코인들의 추세 이번 연휴 동안 크게 걱정 없이 일단 홀딩 관점을 취하실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주 영상을 통해서는 중파동 경우의 수에 대해서 즉 지금 구간은 이 작은 구간에 대한 세부 무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전체 카운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경우의 수를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지를 받고 추가 상승이 1%라도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매도 목표가는 원화 6,400만 원 그 이상 볼 수 있는 자리다. 예, 이러한 상승은 12월 말과 1월 첫째 주까지 열려 있습니다. 금일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나머지 알트코인 브리핑 멤버십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